자, 그래서 요거를 실습해 보라고 했는데, 실습을 하기 전에 API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하고 갈게요. 이미 아시는 분은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방금 한 거, 이게 도대체 뭘 한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PPT 설명하는 내용은 그 GitHub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쓰는 그 GitHub에도 올려놨어요. 자, API란 무엇인가? 뭐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게 있습니다. 훨씬 더 지금 이 설명보다 좀 더 깔끔하게 설명된 거. 제가 집에서 혼자 녹화한 게 있거든요. 뭐 한번 지금 설명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집에 가서 한번 더 봐보세요. 그래서 이 API라는 거를 알려면요.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앞에 있는 말도 무슨 말인지 중요하지만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끝에 있잖아, 끝에. 그래서 결국 얘는 API라는 건 결국 규칙이니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규칙 혹은 규약이에요. 규칙이나 규약.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으면 뒤로 가는 거다. 얘는 앞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 고침하는 거다.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UI라고 해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컴퓨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GUI라고 합니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래픽을 이용해서 유저가 사용하기에 편하게 해주는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GUI라고 합니다. GUI. 반대로 이런 까만 창에 우리 그 git bash처럼 git bash나 cmd 창처럼 이런 까만 창, 요렇게 생긴 이런 까만 창은 CLI라고 합니다. CLI. CL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거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것보다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에 대해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런 창 나오고 왼쪽 버튼 누르면은 클릭이 되고 이런 방향키라든지 EXC 누르면 꺼지고 이거 하면 뭐 캐릭터 이동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터페이스인 거죠.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이 API라는 게 뭐냐?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인터페이스, 즉 규칙이에요.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이 뭐냐?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이란 말이 사실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이제 핸드폰에서는 앱이라고 부르죠. 앱. 컴퓨터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이고 어플리케이션 앱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이런 애들이 응용 프로그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글,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등등등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규칙이라는 거죠. 규칙. 그런 걸 만들 때 쓰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API의 뜻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인데 데이터 교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얘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기상청 데이터예요. 내가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이제 요청하는 규칙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이제 RSS에 가가지고 하잖아요. 기상청에 가서, 네, 기상청에 가서, 여기 URL에다가, 내가 URL에다가, 끝에다가 STNID를 뭐 109를 주면은, 서울, 인천, 경기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STNID를 184를 주게 되면은 제주도가 되는 거죠. 제주도. 그래서 URL을 어떤 형식으로 줘야 되고, 이 물음표 뒤에 뭐 어떤 거를 줘야 되고, 그런 규칙에 따라서
값을 이제 어떤 값을 받을지 달라지는 거.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맞춰줘야지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API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API의 첫 번째 의미죠. 그래서 그 API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옷 맞춤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 API 말고 뭐 파이썬으로 해서 뭐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네이버 날씨 사이트에 있는 거를 그 사이트에 있는 HTML 태그를 직접 긁어와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음, 이런 크롤링 같은 경우는 사이트 자체에서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롤링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이런 이제 기상청 같은 데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라이브러리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런 라이브러리를 또 API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윈도우즈 API라는 친구인데요. 이 윈도우즈 API는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C 언어죠, C 언어. C 언어로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API는 좀 골 때리는데 C 언어에서 인트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 윈도우즈 API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word. 요게 바로 이제 정수예요. 뭐 그 외에도 코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라이브러리다. C 언어를 이용해서 이런 GU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랑 API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 동행 로또에서 제공해주는 URL이 있고요. 뭐 DRWNO는 1025 이렇게 붙이면 1025회차 로또 번호를 주겠다. 그 뭐 DRWNO 뭐 만 했다. 그럼 만 회차 로또를 주겠다. 근데 만 회차 로또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턴 밸류가 fail이 나올 겁니다. fail. 하여튼 success가 아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주는 쪽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쪽에서 정해준 양식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 이 물음표 뒤에 이 사이트 뒤에 있잖아요. 이 사이트 뒤에 물음표가 있고 뒤에는 요거 있죠. 그러니까요 물음표 뒤에 뭐 메소드는 뭐 get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end 뒤에 end는 안 되는구나. end 뒤에 뭐 drwno 106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물음표 뒤에 있는 얘들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배우셨나요? 수업 시간에? 이거 뭐라 그래요? 물음표 뒤에 있는 얘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이런 거를 우리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쿼리 스트링. 이런 거를 우리는요,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쿼리 스트링. 그건 이제 웹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까먹으셨거나, 혹은 이제 좀 바쁘셔서 지나갔거나 한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는 이제 웹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 그래서 이 쿼리 스트링을 이 데이터 제공해주는, 지금 여기서 이제 동행 로또죠. 동행 로또에서 제공해주는 그 규칙대로 이제 요청을 해서 이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네이버 도서 API 활용해서 그 네이버 도서 API에서 제공해주는 책 정보랑 사진 정보 갖고 와서 이런 도서관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카카오 API 이용해서 이제 지도 띄우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 API 이용해서 가상화폐 현황 파악하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날에는 이게 가상화폐가 이거 얼마야 이거? 8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됐네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코인 열심히 투자를 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뭐 한강 갔다 뭐 죽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너무 코인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눈이 빨개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걔도 이제 더 이상 공부에 의욕이 없고 저도 그 친구를 더 이상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그냥 서로 아름답게 이별을 했죠. 아름다웠나? 하여튼 이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레일 API 이용해서 뭐 서울역, 동대구역 어디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정보를 뿌려오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 프로그래밍에서의 인터페이스 그 내용을 여기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로봇에 뭐
emergency stop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의 뭐 헤드라든지 뭐 로봇의 뭐 팔이라든지 로봇의 뭐 다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스탑이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하게 만든 거예요. 그 내가 비상정지를 빵 누르면은 로봇이 움직이다가 머리, 다리, 팔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고 만약에 이 다리 부분이 이머전시 스톱 그 기능을 이제 깜빡하고 구현 안 했다 칩시다. 근데 그 로봇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톤쯤 돼요. 엄청나게 큰 로봇이에요. 근데 갑자기 동작이 이상해가지고 비상정지를 빵 눌렀는데 그 머리랑 팔은 멈췄는데 다리가 계속 내 쪽으로 오고 있어요. 100톤짜리 로봇이. 시속 100km로. 그럼 이제 좀 무섭잖아요. 예.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뭐 이 정도 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비상정지 기능 제대로 구현 안 해가지고 작업자가 다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그래서 이런 것들 때 이게 사실 이게 안전이랑도 직결되기도 해요. 물론 뭐 지금 이 설명을 뭐 추상 클래스에다가 해도 뭐 딱 꼭 맞는 설명이긴 한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이런 규칙을 여러 개 붙일 수 있죠. 그 로봇이란 이름에 일단 추상 클래스 먼저 만들고 뭐 이머전시 스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들 그거를 이게 인터페이스 형태로 갖다 붙여서 헤드, 암, 렉 얘들한테 다 적용시키게 되면은 뭐 비상정지를 눌렀을 때 혹은 뭐 스탑을 눌렀을 때 뭐 작업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를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한 번에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데이터나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때 어떻게 갖고 오는지 규칙을 제시해 주는 게 API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가 규칙이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인터페이스는 이제 실무에서 좀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랑 메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추상 클래스랑 상속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제가 다 설명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 로봇 설명도 드렸고 PPT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잘난 API 여기서 이제 기상청 API죠. 그 기상청 API를 데이터 그리드 뷰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부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를 갑니다. 그다음 윈도우즈 폼 앱으로 하고요. 음. 헬로 C 샵 010 언더바 02 이렇게 하고 또 밑에 거 선택을 합니다. 밑에 거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도구 상자에다가 뭐 데이터 그리드 뷰 선택하고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버튼 이렇게 늘려주고 그래서 버튼 딱 클릭하면은 여기 데이터 그리드 뷰 이게 좀 뿌려지도록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이게 뭐 더블 클릭하시고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where 클래스 하나 만듭니다. 클래스에서 weather 만들고 퍼블릭 해서 뭐 퍼블릭 뭐 스트링 그래서 WFKOR get set 뭐 WF 뭐 English 그다음에 뭐 temp
그 다음에 hour. 뭐 이렇게 뭐 한 4개 정도만 줘볼게요. 4개 정도만. 아, WFENG가 아니라 WFEN으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소나기, 뭐 샤워, 그다음에 뭐 템프는 온도죠. 뭐 30, 뭐 아워는 뭐 15,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을 요 그 프로젝트를 뭐 다시 빌드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빌드. 그거 다시 빌드. 아, 다시 빌드 안 해도 되긴 하겠다. 자, 어쨌든 이제 버튼. 자,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 어, 아까 제가 드렸던 요 URL 요거 갖고 옵니다. 그래서 스트링 URL은 제가 드렸던 그 URL을 갖고 오고요. 그래서 뭐 X 엘리먼트, X2는 X 엘리먼트, 뭐 파스 말고 로드로 할게, 로드.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해서 웨더스, 뉴. 아, 뭐 뉴 할 필요도 없지. 바로 이제 링큐 문법 들어갑니다. 뭐 from. 일단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뭐 to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괄호 안에다 적으면 되죠. 뭐 from 아이템 in x2점 뭐 디센던츠 데이터 음, 거기서 이제 갖고 올 거고 뭘 갖고 오냐면 select view weather.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값을 넣는 거죠. 이렇게. 또 weather에 이제 뭐 hour 값 요거는 아이템 점 밸류를 뭐 그냥 하면 안 되고 아이템 점 엘리먼트에서 hour 뭐 그거에 밸류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hour 말고 뭐 템프는 마찬가지로 템프 또 뭐 WFKOR은 WFKOR WF English는 WF English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WF 템프 hour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고 온 거를 리스트로 형변환해서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 이 녀석의 이제 데이터 소스를 다시 웨더스로 하게 되면은 쫙 뿌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 탁 누르면은 어 뭐 3시에 소나기 오고 18시에 소나기 오고 이런 식으로 일단 데이도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좀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데이도 하나 추가해 줄게, 데이. 아, 데이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 추가하지 말고 오늘 날씨만 난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웨얼문 써주면 돼요. 웨얼문. 어디에다 써주냐면 여기 인 뒤에.
in 뒤에 in과 select 사이에다가 where 아이템 점 뭐 엘리먼트 이 데이 값의 밸류가 0인 경우 뭐 그것만 내가 이제 가지고 오겠다. 여기 이제 한 칸 띄워주고 혹시 모르니까 띄워주고 실행하면은 이제 오늘에 대해서만 이렇게 쫙 뜹니다. 오늘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따가 3시에 비 오고 18시에 비 오고 21시에 비 오고 24시에 비 오고 일단 지금 바깥에 보니까 비가 안 오기는 해요. 안 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기상 그걸 욕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링큐 문법을 활용해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링큐 문법에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아까 제가 뭐 속도 느리다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코드를 쓰면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지금 엄청 치명적인 문제는 점심시간이 1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배가 고프다 사실. 사실 그게 더 치명적인 문제긴 했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봐봐요. 여기 이 프롬부터 해서 여기 중괄호 닫는 부분까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정도잖아요. 근데 C샵에서는 얘를 한 줄로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이 태그 이름 이런 거에다가 오타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한 줄에서 오류가 났대요. 제가 이거 처음 수업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저를 따라서 다 적었는데 저는 됐는데 학생이 안 된대요. 그럼 디버그 보드로 보세요 했더니 봐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 모르겠더라고.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빠져라고 보니까 여기 F가 빠져 있다든지 알파벳 E가 뭐 대문자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링큐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디버깅 툴에서 이제 에러를 딱 잡아내도 이 한 줄에서 에러 났는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받은 그 책에 13단원을 보면은 이거 링큐를 많이 써놨는데 그 저랑 같이 실습할 때는 링큐도 써보고 링큐 없이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지금 이 코드 자체도요, 링큐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없이 하는 것도 보여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좀 보기가 빡실 수 있다. 쓰기에는 편해요. 근데 읽기가 좀 불편하고 내가 읽기 불편한 건 둘째치고 컴파일러도 읽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에러 나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려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챗 GPT 형님한테 여쭤보면은 알려주시겠지만 뭐 그분도 다 모든 걸 아시는 게 아니고 가끔 동문서답도 좀 많이 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실습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쉬었다가 이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갖고 오는 거랑 여기 data.go.kr 요거 사용하는 것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요. 여기 사이트 회원가입 좀 해보세요. 여기 data.go.kr 회원가입해서요. 로그인까지 좀 완료를 해주세요. 어, 일단 그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것까지 일단 완료해 주십시오. 회원가입 로그인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서 그냥 하시면 돼요.